클러스터가 진정한 아카의 핵심이죠.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힘들게 공부를 한 이유는 오직 이 8장의 내용을 사용하기 위해서. 그죠? 이게 아니면 우린 지금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. 자, 그래서 클러스터와 관련된 이제 그런 뭐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요.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자,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고요. 자, 시드 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액터 클러스터라는 것은 노드의 집합이죠. 노드라는 것은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JVM, 액터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JVM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노드의 그 액터 시스템의 이름이 같아야 돼요. 그 컨피규레이션에 보면 전부 다 지금 클러스터 시스템이라고 해놨죠.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. 뭐 한빗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고. 일단 그래서 클러스터에서 노드는 주소는 그 앞에 그 호스트, 그 다음에 포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액터 시스템 네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그 사실 이제 그 프로토콜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. 대부분 이제 TCP로 돼 있죠. 이제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필요한데,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호스트가 이제 네트워크 이슈 때문에 서로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데모는 못하고, 거기에 그 두 개의 섹션이 있었죠. 하나는 리모트가 있었고, 하나는 그 클러스터가 있었죠. 컨피규레이션에 보면. 클러스터는 전부 다 똑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. 클러스터에 들어간 시드 노드는 전부 똑같이 우리가 얘네들이 어떤 똑같은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클러스터의 시드 노드의 인포메이션이 동일해야 돼요. 왜냐면 시드 노드라는 건 뭐냐면 시드라는 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요. 시드 노드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있으면 새로 지금 누군가가 5번째 사람이 조인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의 컨피규레이션 안에 시드 노드 인포메이션이 있죠. 이 안에 시드 1하고 시드 2의 주소가 있죠. 그러면 글로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. 조인, 야 나도 붙여줘 하고 이렇게 보내요. 시드들한테. 그러면 둘 중에서 누군가 먼저 응답을 보내는 친구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얘가 먼저 응답을 보냈다. 그럼 얘가 그때부터 얘랑 핸드쉐이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이제 오케이 너 이제 우리한테 붙어 그래서 joined 하고 up 사인이 나와요. 그래서 원래는 지금 데모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seed면 두 번째 사람이 join을 하면 두 번째 사람 그 콘솔에 welcome이라는 게 나와요. 나왔어요? 이렇게 두 개는 돼요 지금? 거기도 했어? 오케이. 근데 클러스터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. 아, 그래요? 오케이. 그러면 지금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한데, 개념적으로는 우리 네트워크 문제가 없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할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,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됐으니까. 그래서 시드라는 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. 그래서 시드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드 중에서도, 그러니까 요 리스트에서 제일 먼저 있는 친구의 역할이 이제 좀 따로 있는데, 그거는 우리가 뭐 지금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요. 그래서, 시드가 아닌 이런 머신들은 요 정보, 요 컨피규레이션만 있으면, 그 클러스터에 다 조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이제, 스케일, 계속 이제 우리 스케일 얘기, 계속 붙여만 주면 되는 거예요. 붙여만 주면 되고 할 일이 이제 없으면 그냥 셧다운만 시켜주면 되고 굉장히 일라스틱하죠.
어제 혹시 소스콘 오셨던 분 계신가요? 아, 우리 또. 저희 그 일라스틱 얘기를 했잖아요. 엄청나게 일라스틱하죠. 그냥 업 시키면은 붙고, 그냥 필요 없으면 다운 시키면 끝. 그죠?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각각의 그 노드한테 롤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. 롤. 실전에서도 이제 이걸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. 노드가 전부 다 똑같은 리플릭하면은 상관이 없죠. 그냥 더 업 시키거나 다운 시키거나 그러면 끝인데,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역할이 있어요. 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얘는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, 그랬을 때 그 컨피규레이션에 우리가 롤을 지정을 해서 너는 뭐 백핸드, 너는 프론트핸드, 너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그 롤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액터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 JVM에서는 어떤 특정한 액터들만 돌아가고, 여기서는 이 롤에 따라서 특정한 액터만 돌아가고,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컨피규레이션으로 마음껏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프론트엔드다. 그죠?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이제 스프레이를 쓰고 있는데요. 스프레이 프론트엔드랑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백핸드랑 얘네들이 요 시드 노드 리스트를 공유하도록 만들었죠.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요.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는데,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코드를 보면 이 백핸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하나의 우리 앞에서 본 라우터로 표현이 돼요. 라우터가 있어요, 그냥. 근데 이 코드에서는 그냥 라우터예요. 라우터도 액터 F니까 내가 걔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. 뭐 코드로 봤을 때는 얘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죠. Location Transparency. 그죠? 이걸로 끝이에요. 이 스프레이 코드는. 근데 얘 컨피규레이션에다가 요 라우터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패스 이런 건 얘기는 안 했는데, 요 라우터에 그 패스가 있어요. 이렇게 유저, 예를 들어서 이 스프레이 코드 이름이 뭐 스프레이면 스프레이, 이게 그냥 아까 그 트리에서 그 트리 패스라고 생각하면 돼요.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나서 뭐 라우터 이름이 뭐 한빗이다. 그러면 여기 한빗 해가지고 요 앞에 deployment라는 말을 써주고요. 이거 전부 다 configuration이에요.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롤이 backend다. backend 그 다음에 뭐 그 number of 뭐 이 instance 뭐 per node 혹은 뭐 per cluster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보니까 이 한빗 요 라우터 요 backing-하는 애가 이 라우터 우리 아까 보면 이렇게 backing-하는 실제 액터가 있죠.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빗 액터야. 그죠? 근데 이 실제 한빗 액터를 나는 이 스프레이에서는 돌리고 싶지 않고 백핸드에서만 돌리고 싶어요. 그러면 유저 디플로이먼트, 유저 스프레이 한빗 해놓고 롤, 백핸드 이러면 내가 이거를 실행할 때 그 백핸드라는 롤을 지정해준 그 노드에서만 이게 형성이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per 노드 10개 뭐 이렇게 하면은 10개의 인스턴스가 거기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약간 이게 실전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 구체적으로 와닿을 텐데요.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뭐냐면 코드를 만질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한번 내가 디플로이 다 해놓으면 코드는 건들 필요가 없고 오로지 그 config 파일에서 요런 것만 이제 살짝 장난을 쳐주면 그 클러스터 전체 토폴로지가 막 변화해요. 동적으로.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.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아카를 이용해서 분산 시스템을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.
이거를 악화가 없이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만큼의 노력을 필요로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오로지 이걸 위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달려왔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클러스터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밤을 새도 모자르니까 몇 가지 이제 질문만 받고 설명은 이제 그만 하도록 할까요? 질문 뭐 있으시면 해보세요. 한 소스 안에 저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?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바이너리가 반드시 시메트릭한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로케이션하고 포트나 이런 부분만 맞춰주는 거예요? 예. 그리고 얘가 만약에 백핸드의 롤을 가지고 있으면 한빛 액터라는 그 바이너리를 갖고 있어야겠죠. 그죠? 그것만 있으면 돼요.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뭐 클래스 not found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. 저 한빛 액터는 그러면 저 클라이언트도 스프레이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? 아니요? 그러면 뭐 클래스를 네. 클래스는 있어야 되는데 바이너리는 있어야 돼. 근데 테크닉이 있어요. 여기 노드원에 네. 핀 서비스라고 있는데 진짜 이게 호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핀 서비스라는 게 이거 맞아요. 그 바이너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. 사용은 안 하지만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라우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? 이제 그걸 궁금한 게 이게 뭐 패키지명이랑 네임이랑 이런 껍데기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건지. 어떤 그래서 여기서 핀 서비스를 이제 껍데기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여기 그 뭐지? 예를 들어서 한빛 액터라는 게 뭐 헬로우 점이라는 패키지에 있으면 그럼 그 패키지명을 양쪽에 같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클래스 이름만 같아도 되는 건지. 패키지 이름이 같아야죠. 패키지 이름이 그 클래스 정의의 일부니까. 예. 그럼 그거랑 거기 그 오브젝트 메시지랑 만약에 이걸 타입 액터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사용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걸 그 정도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. 예. 전달하는 거. 예. 근데 그게 이제 실전에서는 그러면 얘랑 코드 쉐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작업이고 나는 완전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. 이러면은 우리가 뭐 그 똑같은 바이너리를 쉐어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럴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. 그건 이제 리플렉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동적으로 그냥 읽어갖고 나는 없어도 되고 거기에 그것만 있으면 상관없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. 언뜻 생각하기에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오버헤드나 메시지 패싱에 위한 그 성능 손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중요한 포인트예요. 예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선까지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건지에 대한 그거를 좀 듣고 싶어요.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전에서는 메시지 사이즈라든지 그다음에 메시지 그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심지어 그래서 어저께 소스콘 안 오셨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게 있냐면 그 몇 가지 프린서플을 얘기를 하면서 maximize locality라는 거를 쓴 게 있어요. 맞나? 최대한 액터가 이런 경우에 최대한 이 쓸모없는 메시지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근데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 보시면 이걸로 인한 문제라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아요.